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개최에 맞춰 보안과 이민, 범죄를 막기 위한 전방위 합동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의 60%는 미국 수속자들이고 40%는 본국 수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실업 수당 신청은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구인 규모는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2032년부터 월 $500씩 삭감될 거란 새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자산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개최에 맞춰 사법기관들을 총동원해 보안과 이민, 범죄를 막기 위한 전방위 합동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요원들이 경기장 근처에 나타나더라도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위조 티켓, 가짜 상품, 인신매매, 마약 밀반입 등 범죄 차단을 위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주일 후인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범죄 없는 월드컵 축제로 치러지도록 모든 연방 사법기관들을 총동원한 전방위 작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민단속국인 아이스, 입국과 세관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CBP, 인신매매 등을 수사하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인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담배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샬 등이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크 웬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하원 청문회에서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들이 안전하게 열리도록 안전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각종 범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locked down this stadium 10 days before the first game. Meaning that it'll be a complete secured site. We're going to go in, we're going to clear everything. We're going to bring in all the technology, we're going to bring in all the dogs.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유치한 미국 내 11개 도시들을 대내외 테러 위협에서 철저히 사전 방어하기 위해 CIA 등 정보당국, FBI 등 수사당국, 비밀경호국, 반테러 센터 등이 모두 동참해 전방위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경기장에 나타나더라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오해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스에서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을 전담하고 있으나 국가 보안을 다루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전담 요원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사회에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미국 내 11개 도시 축구 경기장 부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 축구가 계속되는 동안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IC 요원들이 개별적으로 맞부딪히는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할 수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동시에 스포츠 축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조 경기 티켓, 가짜 상품, 인신매매나 착취, 마약 밀매 등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HSI는 7,700명의 수사요원들이 주로 인신매매와 성착취, 밀입국, 밀반입 등을 중점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미국 내 11개 도시 경기장에 직접 입장하려는 미국 거주민들은 이민신분증명서를 포함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여행하려는 미국인들은 해당 지역의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가서 법규 위반, 이민법 위반 등으로 연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경기장 입장 티켓과 스포츠 상품의 진품들을 구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의 60%는 미국 수속자들이고 40%는 본국 수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인들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취업 이민과 미국 시민권자 직계 가족들은 미국 수속이 6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지침을 받고 미국 내 수속을 대폭 허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영주권 취득자들은 미국 수속 60%, 본국 수속 40%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가장 최신 연례 이민 통계인 2024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6대4의 비율로 미국 수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모두 135만 6,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들 중에서 58%인 78만 2,770명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며 수속해 그린카드를 받은 이민신분 조종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42%인 57만 3,990명은 출신국에서 미국 공관을 통해 수속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그린카드를 받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들 가운데 취업 이민을 통한 그린카드 취득자들이 17만 9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영주권 취득자들 중에 69%인 11만 8,480명은 미국 수속이었고 나머지 5만 2,500명은 본국 수속이어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미국 수속이 많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들은 2024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66만 9,160명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중에서 60%인 40만 2,890명은 미국 수속이었고 나머지 26만 6,260명은 본국 수속이어서 전체 평균과 엇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18만 4,67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단지 6%만 1,430명만 미국 수속이었고 절대 다수인 17만 4,230명은 본국 수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은 미국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스폰서를 받아 때로는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수속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가족 초청 영주권 취득자들은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신청만 해놓고 수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미국에 오지 않고 본국에서 장기 대기하다가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어 미국 수속이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들은 전체로는 평균과 비슷한 6대4의 비율로 미국 수속이 많고 다른 국가 출신보다는 비중이 높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선 평균보다 높은 65% 이상 미국 수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은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구인 규모는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노동시장을 저채용, 저해고 국면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며 고용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늘어나며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3천 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해고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신청하는 지표인 만큼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꼽힙니다. 반면 기업들의 채용 수요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보고서 졸치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760만 건으로 전월보다 73만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구인 규모입니다. 특히 전문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수요가 크게 늘었고 방위산업과 데이터 센터 관련 제조업에서도 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업수당 신청은 늘고 기업들의 구인 규모도 증가하는 상반된 흐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별로 고용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방산 등 성장 산업에서는 채용이 활발한 반면
금융업과 일부 소비 관련 업종에서는 채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최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현재 노동시장을 저채용, 저해고 국면으로 진단했습니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도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과거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기존 직원은 최대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곧 발표될 5월 고용보고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노동시장의 실제 체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 7,5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2032년부터 바닥나기 시작하면 월 $500씩 삭감될 거란 새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각 주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커네디컷 $556, 뉴저지 $554, 메릴랜드 $541, 버지니아 $522 등 평균보다 더 많이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핵심 노후 보장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혜택 삭감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500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은 특별 조치가 없으면 2032년부터 바닥나기 시작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로 걷어들이는 세 수입보다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과 금액이 더 많아져 2032년부터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2032년부터 소진되기 시작하면 7,500만 명 이상의 노년층은 사회보장연금에서 한 달에 $500씩 삭감될 것으로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새로 분석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서 매달 24%를 삭감당한 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별로 삭감액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삭감되는 주는 커네티컷으로 한 달에 1인당 평균보다 $50 이상 더 많은 $556씩 삭감됩니다. 뉴저지가 $554 삭감으로 두 번째이고 뉴햄프셔 $553씩 삭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549, 메릴랜드는 $541씩 매달 삭감된 채 지급됩니다. 이웃 버지니아는 $522씩 삭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매달 $527씩 줄어듭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워싱턴주가 $531씩 삭감되고 유타는 $523씩 줄어듭니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는 $496, 캘리포니아는 $490, 텍사스는 $489, 조지아는 $487로 평균보다 약간 적게 삭감됩니다. 7,500만 명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이 매달 연금액을 24%나 되는 $500 안팎으로 대거 삭감된다면 노년층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므로 워싱턴 정치권이 갖가지 해법을 찾으러 시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자산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은행 준비자산에서 미국 국채를 제치고 처음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함께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자산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금이 전 세계 중앙은행 준비자산의 2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20%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미국 국채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22%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은 처음으로 미국 국채를 제치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주요 준비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준비자산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국제 결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다만 ECB는 금의 비중 확대가 금 매입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금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자산의 평가 가치가 함께 상승한 영향도 컸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 가격 상승 효과를 제외해 다시 계산할 경우 금 비중은 유로화 자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 국채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ECB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은 현재 36,000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금과 달러가 연동됐던 브레턴 우즈 체제 시절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중국과 인도, 터키, 폴란드 등이 금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국채 비중은 줄었지만 달러화 표시 자산 전체 비중은 여전히 42%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유로화 표시 국제 채권 발행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유로존 자산 투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과 유로화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각국이 자산을 다변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